강철수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머리를 빗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그는 작은 원룸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출발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철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그가 소유한 강스타 타워라는 초고층 빌딩이지요. 철수는 빌딩의 진짜 주인임에도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빌딩에 도착한 철수는 주차관리실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손동작은 나이가 무색하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차량들을 안내하고 주차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다. 강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박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이곳에서 그는 강 아저씨로 통합니다. 아무도 그가 이 빌딩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만 몇몇 최고위 관리자들만이 그의 정체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참 재미있지. 옷차림과 직위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업무를 이어갑니다. 그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변장놀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그만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떤 이는 그저 무시한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철수는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의 눈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분주한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철수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도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요. 이제 곧 그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자 주차장이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방문객들이 들어오면서 철수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햇빛이 주차장 입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반짝이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차 안에서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이 그녀의 지위를 대변하고 있지요. 그녀가 바로 최미경입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창문을 내리고 철수를 향해 소리칩니다. 저기요. 차 좀 빨리 빼주세요. 약속에 늦었거든요. 철수는 조용히 다가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차들이 먼저 나가야 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미경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르나 봐. 당장 차를 빼라고요. 철수는 여전히 침착하게 주차장의 규칙을 설명하려 합니다. 죄송하지만 주차장 규칙상.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은 차에서 내려 그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하지요. 이런 쓸데없는 규칙 같은 걸로 내 시간을 뺏지 마세요. 당장 내 차를 빼주지 않으면. 미경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철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철수의 어깨를 세게 밀쳐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철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맙니다.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봐요, 늙어서 정신도 못 차리나?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경의 모욕적인 말이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그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냅니다. 괜찮으신가요? 옆에 있던 젊은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네, 걱정 말게. 철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경은 아직도 분노에 차 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나 해요? 당장 내 차를 빼. 그 순간 주차장의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빌딩 보안실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합니다. 저분이 정말 강철수 회장님 맞으신가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보안실의 수석 관리자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분이 바로 강철수 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의 뜻이니까요. 한편 주차장에서는 철수가 다시 일어나 자신의 업무로 돌아가려 합니다. 미경은 마침내 자신의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자 철수를 흘겨보며 차에 올라탑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는 주차장은 처음 봤네요. 이 빌딩 주인에게 꼭 항의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웃음을 억지로 참습니다. 미경은 그것도 모른 채 차를 급발진시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녀가 떠난 후 주차장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괜찮으세요, 강아저씨? 젊은 주차관리원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철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법이지.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철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그저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빌딩 관리부장인 김 부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까 그 여자분은 글로벌 패션 회사의 최미경 대표입니다. 우리 빌딩에 지점을 내려고 상담 중인 사람이지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어쩌면 그분도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김 부장은 철수의 너그러움에 감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그냥 넘기시면. 철수는 손을 들어 김 부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김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철수의 눈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듯한 빛이 어려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습니다. 오늘 저녁 최미경 대표가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지? 김 부장이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빌딩 투자 관련 미팅이 있습니다. 저희 측 투자 담당자와 6시에 빌딩 내 블루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지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그 미팅에 내가 대신 참석하겠네. 부장도 같이 가도록 하세. 김 부장의 눈이 커집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철수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복수심보다는 깊은 사색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철수는 다시 주차 관리 업무로 돌아가고 김 부장은 복잡한 심정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철수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블루문 레스토랑은 부드러운 조명과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에 마련된 특별석에 미경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간간히 시계를 확인하며 투자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공한다면
그녀의 사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최미경 대표님 기다리셨습니까? 미경이 고개를 들자 김 부장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미경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김 부장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주차관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품위 있는 미소를 짓고 있지요. 미경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최미경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스타그룹의 회장 강철수입니다. 미경의 얼굴에서 갑자기 혈색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제야 그가 주차장에서 만났던 노인임을 깨닫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앉으시지요. 철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분이 백만장자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모욕한 그 노인이. 회장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미경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합니다. 철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습니다. 음식부터 주문하는 게 어떨까요? 이곳의 안심 스테이크가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미경은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수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식사가 주문되고 와인이 따라집니다. 철수는 미경의 직업과 사업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봅니다. 마치 아침에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가지요. 미경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녀는 철수가 화를 내거나 최소한 아침의 일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사업 계획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의 패션 브랜드가 꽤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특히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요. 철수가 와인잔을 들며 말합니다. 미경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깔려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철수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최 대표님,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빌딩을 드나들며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다시 굳어집니다. 철수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철수의 말에 미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식당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습니다. 미경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있었던 모든 상황이 영화처럼 다시 재생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들을 내뱉었는지 모두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지요. 회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한 약속이 있어서. 미경이 마침내 입을 열지만 그녀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철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모욕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철수의 말은 직설적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침착함이 미경을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미경이 겨우 말을 이어갑니다. 철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최 대표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미경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평소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그녀에게 이런 순간은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철수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경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투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이 빌딩에 입점시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미경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곧 철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 하루만, 내일 하루만 주차관리원으로 일해보는 것입니다. 미경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주차 관리원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루만 주차관리원의 일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 조건입니다.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차관리원을, 그것도 이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지? 철수는 그녀의 고민을 읽은 듯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투자 계획은 재고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투자는 그녀의 사업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녀의 계획은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처벌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철수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단지 당신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사업가로서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 투자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하루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강스타타워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가득합니다. 평소 그녀가 입던 고급스러운 옷과는 거리가 먼 노란색 조끼를 입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지요. 철수는 그녀를 맞이하며 간단한 업무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기 주차 유도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차량을 안내하세요. 또 이 무전기는 다른 관리원들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손님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경은 철수의 설명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 하루를 견뎌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철수의 말에 미경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번째 손님이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미경은 유도봉을 들고 손님에게 주차 공간을 안내합니다. 그녀의 동작은 어색하지만 첫 손님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주차를 마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미경이 조금 안도하며 말합니다. 철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전에는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그의 말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주차장은 점점 분주해집니다. 미경은 여러 차량을 동시에 안내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발에는 이미 피로가 쌓이고 있고 손목은 계속된 유도봉 사용으로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주차해 주세요. 미경이 한 손님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그녀의 안내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주차하려 합니다. 미경은 당황하여 그 차에 다가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저기 빈 공간에 주차해 주셔야 합니다. 차 안의 남성은 창문을 내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디에 주차하든 상관없잖아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미경은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매우 낯설지요.
평소 그녀는 이런 무례한 태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녀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쪽이었으니까요.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이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그녀를 무시한 채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차해버립니다. 미경은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쳐다봅니다. 철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경의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손님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손님은 주차요금에 대해 불평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의 다리는 이미 쑤시기 시작하고 목은 건조해지며 머리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철수가 다가와 작은 도시락을 건넵니다. 잠시 쉬어가세요. 미경은 잠시 주차장 한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몸은 피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던 그녀에게 이런 환경에서의 점심은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순한 도시락 반찬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몇 시간 동안의 육체 노동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힘드신가요? 철수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어봅니다. 미경은 잠시 말없이 도시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전 내내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평소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부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하고 불평을 들었으며 때로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건가요? 미경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미경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미경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미경의 몸은 이미 지쳐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고급 스포츠카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 안에는 세련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미경에게 소리칩니다. 특별석으로 안내해 주세요. 내가 여기 VIP라고요. 미경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빌딩의 VIP 주차석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혹시 예약하셨나요?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규칙 같은 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 미경은 당혹스럽지만 침착하게 규칙을 다시 설명하려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성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봐, 늙어서 정신도 못 차리냐? 이런 쉬운 일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미경은 얼어붙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바로 어제 그녀가 철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어제 철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 남성은 미경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차를 대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철수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으신가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철수가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품위 있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녀 자신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오후 내내 미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짜증을 받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매 순간이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미경의 하루는 서서히 끝나갑니다. 그녀의 몸은 피로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저녁이 되자 주차장의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경은 종일 서 있었던 발의 통증을 느끼며 마지막 차량들을 배웅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은 아침과는 사뭇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철수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과가 끝났네요.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말입니다. 철수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미경에게 건넵니다. 미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1급 10만 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당신의 가치입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되새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짜증받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제의 철수가 그대로 겪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철수는 화를 내거나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니 부끄럽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단 하루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이 빌딩에 입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미경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당신의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주세요. 미경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철수는 미경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미경은 그런 철수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주차장을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탑승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철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이 그녀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미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나의 가치다.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말자.
철수는 미경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빌딩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도 그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백만장자이지만 사람의 가치를 잊지 않는 진정한 부자로서 말입니다. THEND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철수와 최미경의 이야기는 지위나 부가 아닌 인간적인 품격과 존중이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줍니다.